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해외 직구. 해외 직구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그럼 며칠 지나서 특송으로 물품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 택배를 바리바리 까봤더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벽돌이 들어있죠. 우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돌직구. 예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해외 직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과연 제대로 된 물품을 보내줄까? 뭔가 물건이 잘못됐을 때 반품이나 이런 환불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 사실 그랬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국내 거래하는 것과 해외 직구하는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는요, 해외 직구 절차가 더 간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등장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등장하면서요.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알리익스프레스. 저도 사실 사람들이 알리에서 물건 많이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에이, 뭐 싸봐야 얼마나 싸겠어. 사실 우리나라 온라인으로 구매도 충분히 싸고, 그리고 좀 해외 직구하면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이제 물품을 주문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적당히 싸면은요, 저처럼 이제 좀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구매를 할 텐데, 싸도 너무 싸. 이렇게까지 쌀 수가 없어. 이 정도까지 물품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직구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직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뭘까요? 특히 직구 많이 하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야, 너 관세하잖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알리 이런 데서 구매하는데 원화로 결제하는 게 싸? 달러로 결제하는 게 싸? 그러면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붙는다는데 그게 무슨 수수료를 말하는 거야? 아니, 알리는 중국 사이트인데 달러로 결제해도 수수료 붙는 거 아닌가? 야, 요즘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도 결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걸로 결제하는 게 싸지? 아니, 사실 귀찮으면 그냥 원화로 결제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수수료가 많이 붙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똑같은 물건을 달러로도 결제해보고 원화로도 결제해보고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해보고, 그래서 정확히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가격은 얼마 차이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준 영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정확하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번에 나눠서 구매했습니다. 어떻게요? 달러로 한 번, 원화로 한 번, 페이로 한 번,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사실 중국 사이트이기는 한데 그냥 한국 인터넷을 통해 들어가면 처음부터 한국어가 나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요, 이게 어느 나라 사이트인지도 몰라. 딱 봐도 다 한국어로 나오고 금액도 기본이 원화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방법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드를 등록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가 됩니다. 사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토스페이도 요즘 해외 직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통화 부분을 먼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태극기 부분을 클릭을 좀 합니다. 사실 뭐 언어가 한국어로 나왔는데 아우, 나는 이거 영어로 보는 게 편해,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언어는 건드리지 말고 통화, 이제 표시 통화입니다. 이 표시 통화가 결제 통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러와 원화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알리는 중국 사이트인데 위안화가 없고 달러로 결제해야 되죠? 달러가 기준 통화입니다. 자, 그래서 알리의 기준 통화인 달러로 하거나 아니면 원화로 환산돼 이제 원화 금액,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디폴트 상태는 이제 원화일 거고요. 아무래도 원화이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화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나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달러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은 모바일 어플을 더 많이 씁니다. 모바일 어플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 계정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부분이 있고 이 통화 부분에서 달러와 원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르면 대부분 원화로 놓고 결제를 하는데 달러로 바꿔서 결제 한번 해보고 다시 원화로 바꿔서 결제 한번 해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품 일단 원화로 표시된 금액은 3,090원이죠. 그럼 설정 가서 이 부분을 달러로 바꿔 보겠습니다. 얼마로 표시가 됩니까? 2.28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2.28달러가 이제 얼마가 되는지는 빠르게 환율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달러 쪽이 비교적, 아니 사실 무조건
싼 편입니다. 달러 표시를 하면 2.28달러라고 나오는 거고 똑같은 물품이에요. 원화 표시를 설정을 하면 3,090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는 설정을 달러로 바꾸고 한번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구매합니다 라고 하여서 결제 버튼, 주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28달러를 결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주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얼마요? 2.28달러를 요청해서 2.28달러가 승인이 되었고 원화로는 3,029원입니다. 잘 보세요. 3,029원. 하지만 여기에는 해외 결제 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되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한 1.4% 내외의 그런 해외 결제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수수료 제외하고 3,029원이 결제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2.28달러는 3,029원이구나. 어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환율이랑 좀 다른데? 이거 환율 바가지 아니야? 이거 장난질 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율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행이든 어디든 환율표를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통 이 기준 환율만 보거든요. 아니면 매매 기준율을 보던가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유튜브에 저희 환율 영상이 있는데 환율 영상을 참고하여 보시면은요. 요 송금 보내실 때 있죠. 이쪽 환율이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했을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송금 보내실 때 정확한 용어는 전신한 매도율이라고 해서 항상 요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이제 결제한 시점에 2.28달러는 1,328.70원이고 이거 3,029원이 맞습니다. 환율 적용 제대로 됐네. 환율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않아요. 그러면 3,090원 원화 표시를 하고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결제되겠습니까? 3,090원 결제하겠습니까? 지금 결제하기 누르죠? 그럼 얼마가 결제되느냐? 자, 이게 원화 결제했다라고 신용카드로 원화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겁니다. 원래 이 물품의 가격은 2.28달러가 맞아요. 자, 그것을 3,090원이라는 원화로 돌립니다. 2.28달러를 3,090원으로 보여주면서 실제 청구할 때는 이걸 다시 달러로 환산을 해서 청구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달러로 결제를 했으면 달러로 청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화로 결제를 했으면 달러 금액을 원화 금액으로 바꾸고 이 원화 금액을 다시 달러 금액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걸 국내 카드사가 매입을 하여서 이 달러 금액을 다시 원화 금액으로 바꿔서 청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달러를 결제해서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원화로 해외에서 결제를 하면 달러에서 원화, 원화에서 달러 그리고 다시 원화로 오면서 이중 수수료가 부과되죠. 우리는 이것을 해외 원화 결제 DCC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DCC 수수료가 한 3%에서 8% 정도 들어가요. 즉 원화 표시된 걸 결제함에 따라 한 3에서 8%를 더 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도 이제 카드사들이 항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해외 원화 결제를 하면 바로 뜹니다. 너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너 해외 원화 결제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여 현지 통화 거래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너 지금 그러지 말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해라. 그리고 혹시 이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카드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좀 해라. 자, 이렇게 바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얼마가 청구되었습니까? 분명히 2.28달러 3,090원이었죠. 하지만 실제 청구한 금액은 2.36달러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원화 환산 금액은 3,135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 3,090원을 보고 결제를 했는데 실제 청구는 2.36달러를 했고 이걸 다시 원화로 환산했더니 3,135원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구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해외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환장하죠. 이렇게 이중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이게 해외 원화 결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해외 사이트들이 국내 간편 결제, 즉 페이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090원 결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서 네 하면 그냥 3,090원이 결제됩니다. 그 표시된 금액 그대로 결제가 되는 거야. 참고로 이 페이 결제, 카카오페이든 네이버페이든 이 페이 결제는요, 내가 달러로 표시하고 결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원화로밖에 결제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3,090원이 결제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가장 깔끔하죠? 자, 그럼 볼게요. 해외 사이트, 해외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것과 원화로 결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더 정확하게 현지 화폐와 자국 화폐로 결제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한가? 라고 봤을 때 2.28달러, 달러로 결제하면 2.28달러 3,029원이고요. 원화로 결제하면
2.36달러 3,135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유 뭐 이거 좀 100원 좀 더 차이 나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수수료가 3.5%입니다. 3.5%. 그 설정 안 바꾸면 3.5%나 더 내는 거예요. 이게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이니까 이 정도지 100만 원 결제하면 해외에서 35,000원 더 나온다니까요. 이거 지금 호구되면 안 되죠. 그럼 페이로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로 결제하면 원화 표시된 금액 그대로 결제가 되면서 사실 그 3,090원이라는 표시된 금액 자체가 이미 그런 환전 수수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 결제 수수료는 약 2%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달러로 결제하는 게 가장 좋고 귀찮아서 혹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감이 잘 안 와서 원화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페이 결제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요즘 페이 결제는 해외 직구 결제 이벤트 이런 것도 해가지고 추가 할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외 결제는 추가적으로 1.4%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라고 했고 앞에서 봤던 금액은 순수하게 대략적으로 달러 결제를 했을 때와 원화 결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실제 우리나라 카드사에서 청구할 때 추가되는 그 수수료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결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 화면이 정확하게 해외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달러로 결제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로 결제했을 때 2.28달러였죠. 그럼 접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2.3달러가 접수된 겁니다. 왜 2.3달러지? 내가 2.28달러 결제했는데 왜 2.3? 0.02는 어디서 온 거지? 카드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뭐 비자든 마스터든 아멕스든 쓰겠죠. 기본적으로 해외 결제 수수료가 1%가 또 들어갑니다. 1%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 해외 결제 수수료 1%가 들어가서 이제 2.3이 된 거고요. 그럼 환율은 1,326.5원이 됐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 환율이 적용됐지? 우리가 결제할 때 환율은 조금 다른데? 그렇습니다. 환율 차이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제할 때 그 환율이 실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든 해외에서 결제를 하든 분명히 내가 결제할 때 나한테 문자 왔던 금액과 실제 청구될 때 그 금액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결제를 했습니다. 해외 결제를 하자마자 그 내역이 국내 카드사로 바로 접수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카드사로 접수되기까지는 뭐 빠르면 하루, 보통 4, 5일, 늦으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 결제를 하고 국내 카드사에 전표가 전달되는 거, 이것을 국내 카드사의 매입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입 시점에 환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결제했지만 카드사가 일주일 뒤에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때보다 환율이 뚝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의 실제 결제 금액은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오늘 결제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국내 카드사가 매입을 할 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겠죠. 사실 해외 결제는 이건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금액으로 알고 결제를 했는데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제 매입 시점에 환율이 적용되면서 내가 실제 납부해야 되는, 결제해야 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환율입니다. 그럼 원화 환산 금액이 3,050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 달러 결제 금액에 1% 수수료가 붙고 거기에 또 6원 붙죠. 이게 국내 카드 수수료입니다. 이제 국내 카드를 가지고 해외 결제를 했으니까 국내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거 한 0.2에서 0.4% 정도 돼요. 제가 사용한 카드는 이제 0.2% 6원입니다. 그래서 총 3,056원이 달러로 결제됐을 때 실제 청구가 된 것이고, 만일 원화로 결제를 했다, 원화로 놓고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수수료 이빠이 붙어가지고 이중 환전 수수료에 해외 결제 수수료까지 붙어서 2.38달러, 원래 2.36달러였는데 1% 0.02달러가 추가된 거죠. 여기에 이제 환율이 적용돼서 이제 원화 환산 금액은 3,159원, 여기에 또 국내 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가 추가되어서 6원이죠. 3,165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무려 수수료 3.5%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3,090원입니다. 카카오페이는요, 뭐 결제할 때와 매입할 때 그 환율 차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해외 결제 수수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달러로 놓고 해외에서 카드로
달러로 결제하는 거지만 만일 원화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해외여행 갔는데 이런 높은 수수료 때문에 판매자들이 약간 장난질을 치는 거죠. 코리안 원화로 결제할래? 하면 호구되는 거 그때는 무조건 현지 화폐로 결제해달라고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요,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제 달러로 놓고 보면은 내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원화로 표시된 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페이 결제가 최선이에요. 페이 결제는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 3,090원 그 자체가 이미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페이 결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PC로 들어가셔도 되고 요즘은 모바일로도 설정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해외 원화 결제 DCC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화 결제는 100회 무익한 거예요. 그냥 만악의 근원인 거야. 그냥 무조건 차단해 두세요. 사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그거 호구되는 거고 지금 요 알리만 놓고 보더라도 수수료가 3.5%고요. 많으면 8%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원화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 여러분한테 수수료 이렇게 슈킹 해가지고 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해외여행 가다 보면 코리안 너 원화로 결제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노 현지 화폐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원화로 결제를 때려버리고 한국 와서 봤더니 결제가 이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 원화 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원화 결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자금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저런 여행을 하다가 이게 얼마라는데 도대체 얼마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거 원화로는 얼마요? 그럼 원화로 결제해 주세요. 수수료가 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화 결제가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 두면은요 어디선가 결제를 할 때 이게 갑자기 문자가 오거든요. 너 지금 해외 원화 결제 시도했는데 차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제하지 않았다. 혹시 정말로 원화 결제를 원하면 지금 차단을 풀어라라고 문자가 띠링 오는데 그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위해 이제 해외 원화 결제 그 차단을 잠시 풀고 한번 결제하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꼭 차단 서비스 지금 바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결제를 할 때는 이제 일본에서 혹시 엔화로 결제할까? 한국 사람? 원화로 결제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엔화로 결제하는 게 맞고 유럽을 가면 우리가 유로로 결제해 줄까? 아니면 너네 나라 통화인 원화로 결제해 줄까? 당연히 유로로 결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중국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사람들이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전 세계 이제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 나라 저 나라 가는데 그럼 에어비앤비는 유럽 여행 갈 때는 유로로 결제를 하고 영국 여행 갈 때는 파운드로 결제를 하고 일본 여행 갈 때는 엔화로 결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그 사이트가 미국에 있고 달러가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달러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통화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똑같은 물건을 알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한 5배가 비싸지는 그런 기적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리가 가격이 얼마나 싼지, 그럼 우리가 알리에서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